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개인경험담 3편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동산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편에 속합니다. 이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 지주택에 들어가서 마음고생했던 개인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담을 일반인 시각에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되지만, 지주택을 투자 관점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또는 지식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일반인 중에 지주택을 그렇게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로 지주택에 가입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를 이 영상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련한 법 개정도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약 5, 6년 전쯤에 겪은 일을 기억에 의존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사전에 양해 요청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에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 돈을 조합원들의 개인 신용대출로 메꿔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대출 서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서 조합의 히스토리에 대한 설명도 듣게 되고, 토지 매매 계약서라든지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을 요청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내린 판단은 토지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그냥 완전한 사기는 아니고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었고요. 물론 아직도 찜찜한 점은 많았습니다. 조합 간부나 핵심 멤버들이라는 사람들의 갑질, 무례함, 사기꾼스러움 등등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 나와서 월급을 받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씩 월급을 받으실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액수는 누가 정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월급은 물론 저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낸 돈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못 믿어온 점도 여전히 많긴 했지만, 이 지역주택조합이 완전히 등쳐먹으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이미 저의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됐다면 그냥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에 사인을 해주게 되고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체 조합원 중 약 70% 정도가 개인 신용대출에 동의를 해주었는데, 커뮤니티에서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30% 조합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반박 여론도 있었고요. 개인 신용대출 자설을 하러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갔는데요. 테이블을 몇십 개 정도 쭉 만들어 놓고 저축은행에서 출장 나온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서명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착잡하고 찜찜했지만, 일단 이 단계까지는 한 번 더 진행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조합에서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모든 돈이 모이진 않았지만 70% 정도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지금 확보된 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일부 토지라도 먼저 매입을 해서 조합 앞으로 등기를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등기 서류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주택 진행에서 토지 매입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조합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면 제가 낸 돈이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조합 진행이 어그러진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각해서 투자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됩니다. 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1순위 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다른 은행들 앞으로 이미 잡혀 있을 확률이 높고, 조합원들의 순위는 낮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내 돈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처럼 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지주택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조합의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는
각종 멘트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확보 90%라는 홍보 문구를 걸어두었지만 실제로는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게 아니라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MOU 수준의 서류만 받아놓은 상태일 수 있죠. 토지 매입 계약 80%라고 홍보를 해둔 경우 이것은 계약만 했다는 의미이지 아직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즉,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데 돈은 아직 없고 얼른 조합원을 모아서 자금 확보를 하고 싶은 거죠. 바꿔 말하면 조합원이 충분히 모이지 않거나 또는 저의 경우처럼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하면 갑자기 예정에 없던 개인 신용대출을 받는 등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을 하려면 전체 사업 부지의 몇 퍼센트 정도가 조합 명의로 등기 이전이 완료된 것인지, 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서류 열람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열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요구를 하면 조합 간부나 조합의 핵심 멤버들은 갑자기 쟤는 뭐야? 이런 표정을 지을 것 같네요. 즉,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그냥 문제 없겠거니 하는 안일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게 되기 쉽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바로 사업의 주체니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 이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조합의 간부, 조합의 핵심 멤버, 대행사 등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일부 인원에 의해서 나머지 조합원들은 휘둘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의심과 불신만 남게 되고 사업 진행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가입했던 조합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이후에 진행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가는 것조차 잘 안 되는 그런 조합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들,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대출을 받아라라거나 진행이 어려우니 무조건 협조해라라거나 하는 등의 이런 갑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안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고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